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리극 사례 눈물 그리고 카타르시스라는 제목으로 2017년 12월 병원에서 진행한 심리극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3번의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눈물을 계속 목격했다. 첫 번째 심리극은 자발적으로 한 분이 주인공을 지원했고 30년 전 기억을 연극으로 다뤄보고 싶다고 했다. 주인공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주번이었는데 쉬는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담임의 심부름을 하느라 칠판을 제때 지우지 못했고 칠판 지우개를 털어놓지 못했다. 담임의 심부름을 마치고 교실에 도착하는 순간 수업종이 울렸고 주인공은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해 급히 칠판을 지운 뒤 열려있던 복도 쪽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지우개를 털었다. 그때 마침 교감이 지나가던 중이었다고 했다. 주인공은 곧바로 교감에게 불려나와 복도에서 따귀를 맞았다. 주인공은 교감의 역할을 맡아 자신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를 비슷하게 재현했다. 심리극 속 교감은 냉정하고 권위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주인공은 교감에게 따귀를 때린 것에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교감 대역을 맡은 환자에게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상의 교감에게 주인공이 사과받는 장면이 진행되었다. 나는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주인공의 눈물을 보았다. 나는 필름을 다시 감는다는 느낌으로 방금 진행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재현해보되 이번에는 주인공에게 교감이 되어 마음대로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인공 대역이 복도 쪽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지우개를 털고 지나가던 교감은 주인공 대역을 불러내어 차분한 태도로 주의를 주었다. 그 다음 수업 들어오는 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인공 대역에게 분필 지우개를 안전하게 털어오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연극을 마무리했다. 심리극을 마치고 주인공은 30년 전 교감에게 사과받지 못했지만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던 안 좋은 감정이 풀려서 좋았다고 했다. 두 번째 심리극은 주인공 지원자가 없어서 관객들과 나의 의견을 접목해 가상의 연극을 만들어 보았다. 먼저 알코올로 무너진 가상의 가족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술만 마시는 무능한 남자로 설정했다. 엄마와 큰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고 생활비 일부는 아버지의 술값으로 들어간다고 설정했다. 둘째 딸은 고등학생으로 가족들이 싫고 빨리 졸업해 독립할 계획을 이미 세워둔 상태였다. 가상의 가족들이 연기하면서 점점 각자의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해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관객은 무능한 아버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보냈고 둘째 딸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기를 권유하는 목소리를 보냈으며 엄마와 큰딸에게는 지지와 격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나는 엄마와 큰딸에게 격려의 말을 전해준 어느 여성 관객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가상의 가족과 눈물 흘리는 여성 관객을 조용히 지켜보던 어느 남성 관객의 슬픈 표정과 눈물을 보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던 여성 관객과 남성 관객을 심리극 무대로 초대했다. 여성 관객은 나의 초대에 응했고 남성 관객은 객석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나는 여성 관객에게 아버지 역할을 맡아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기를 요청했다. 여성 관객은 아버지가 되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사과했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으며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 것을 중단하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말없이 아버지를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심리극을 마치고 주인공은 아버지의 대사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된 여성 관객은 아버지의 지나친 자존심이 가족들을 멍들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해 보았다고 말했다.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던 남성 관객이 손을 들어 아버지가 되어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한 뒤 무대 위에 놓여진 의자를 바라보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 세 번째 심리극에서는 환자 중 한 분이 자발적으로 주인공이 되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자신의 현실을 연기했다. 나는 자원봉사자와 실습생의 도움을 받아 우울증으로 구성된 울타리가 주인공을 둘러싸도록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주인공은 울타리 안에서 무능한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주인공에게 울타리 밖에서 주인공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상징 대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주인공은 가족들이 자신을 향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고 기다리겠다는 내용의 대사를 제시했다. 나는 울타리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각자 한숨 소리를 내도록 부탁했고, 가족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제시한 대사를 하도록 부탁했다. 진행 도중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울타리를 밀어내고 울타리 밖에 서 있는 가족에게 다가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나는 주인공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울타리와 가족으로 동참한 간호학과 실습생들의 눈물을 목격했다. 내가 진행하는 심리극은 극적인 장면이 별로 없어서 심심한 편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수다스러울 때가 있다. 나는 주인공에게 잘 물어본다. 극진행을 자주 끊기도 하고 관객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나는 치유와 치료를 내세워 함부로 주인공에게 소리 지르라고 지시하지 않고 따라하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조언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나는 주인공에게 눈물과 분노를 강요하지 않는다. 주인공의 눈물과 분노를 뽑아낼 능력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눈물과 분노를 뽑아내는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이 싫은 것일 수도 있다. 눈물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주인공의 선택이지 진행자가 함부로 유도하거나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카타르시스를 배설이라고 표현한다면 심리극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카타르시스는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심리극에 몰입하면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지를 잘 조율하면서 눈물과 분노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위적인 배설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하물며 심리극 진행자나 보조자나 관객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배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강렬한 자극을 가한다면 이는 강압적인 배변 훈련과 비슷해 보이고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심리극 시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감정 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상 심리극 사례, 눈물 그리고 카타르시스라는 제목으로 2017년 12월에 진행한 병원 심리극 사례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